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최신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 뉴스입니다. 마트에서는 신선함을 강조하고 건강을 내세우는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여 먹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해치는 위험한 식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수박.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채소가 바로 수박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쪽짜리 수박의 판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 수박을 잘못 구매했다간 세균 덩어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 반쪽 수박을 판매할 때 랩을 씌우고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절반을 자른 수박을 랩으로 포장한 것과 속 부분만 깍둑 썰기에 밀폐 용기에 넣은 것을 각각 7일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세균 증식 상황을 관찰한 결과 랩으로 포장한 수박 표면의 세균 수는 반으로 금방 자른 수박보다 무려 3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박은 되도록 온전하게 둥그런 상태인 것을 사고 보관할 땐 속 부분만 잘라내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주일 이상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마트에서 반쪽 수박을 구매하신다면 먹기 전에 수박의 자른 단면을 1cm 정도 잘라내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수박 과육이 쉽게 상하는 이유는 껍질에 있던 미생물이나 세균이 자르는 과정에서 속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자르기 전 표면을 베이킹 소다 등을 이용해 씻어준 뒤 드시면 좀 더 건강한 섭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수. 요즘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가판대 앞에 생수병을 수북이 쌓아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가림막이 없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에서 페트병에 든 생수로 실험을 했더니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하면 페트병에서 비스페놀 A와 같은 유해 물질이 녹아 나왔다고 합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모양을 만들기 쉽게 해주는 가소제입니다. 간이나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영유아용 식품 용기 및 용기 포장과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한 성분입니다. 감사원에서 먹는 물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전체의 37%가 직사광선에 생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생수를 수거 후 유해물질을 테스트해보니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된 페트병 속의 물을 단기간 소량의 섭취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신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물을 끓여 먹기 번거로워 생수를 자주 구매해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놀라유. 봄꽃의 대명사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자체는 제로신산이라는 독성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 시 대부분 유전자 변형 식품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MO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입니다. 미국 FDA는 GMO함유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 시 심장질환과 간질환 및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보통 튀김 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적인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물질의 생성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어 기름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GMO 논란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논란이 적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즈. 치즈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식품입니다. 유지방을 사용하는 일반 치즈와 달리 식물성 유지인 파뮤를 사용해 만드는 모조치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식품 첨가물인 렌네카제인과 파뮤 등이 적혀 있다면 모조치즈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조치즈는 주원료인 파뮤와 함께 물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때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응고제인 렌네카제인 등을 혼합하여 진짜 치즈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일반 치즈보다 훨씬 저렴해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조치즈는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즈를 구입하기 전에 원재료표에 자연 치즈 90% 이상인 것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공육.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이나 소시지, 훈제오리처럼 가공된 육류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공육에는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와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고기를 절이거나 발효, 훈제하는 과정에서 보존료나 화합물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장 건강을 크게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가공육은 생산 과정에서 발색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첨가되는데, 이것이 단백질 속에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가공육을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끔 먹는 가공육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꾸준히 자주 섭취하는 것이라면 암 발생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가공육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일 주스. 평소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마셔왔던 과일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독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과일 주스 대부분은 생각보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합니다. 과일 자체도 당분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미국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과일을 모두 즙 형태로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본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신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 뉴스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